안녕하세요. 송무희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22차 시로 다양한 알고리즘 구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1. 알고리즘이란 2. 정렬 알고리즘 3. 선택 정렬 대 버블 정렬 4. 탐색 알고리즘 5. 순차 탐색 대 이진 탐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운 이 학습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이란 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다 그러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명령어들로 구성이 된 일련의 순서화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들의 유한 집합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은 알고리즘에 관한 공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모두 정교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모호하지 않는 일련의 절차나 명령어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정의된 기본 절차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모든 절차는 컴퓨터에 의해 수행 가능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통하여서 프로그램들을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죠? 그때 그 작성한 모든 것이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고리즘은 또한 반드시 종결하는 절차이고 또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항상 시작과 끝이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결과가 나오는 그까지에 진행되어 나가는 그 모든 단계들이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코딩했던 그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을 갈 때도 어떻게 가느냐. 물론 이제 상황에 맞추어서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차를 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장 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가장 최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차시에서 학습할 내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이제 방법들을 최적의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 그런 측면으로서 그죠?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또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지고 또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효율적인 어떤 방안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란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로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정렬이라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된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때에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정렬을 통하여서 그 다른 어떤 그 연계되는 부분들과 매치가 되어졌을 때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정렬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값이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 내림차순 정렬은 값이 작아지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렬 알고리즘은 두 가지 연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원소들의 값을 비교해서 값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또 원소들의 위치를 또 교환하기도 합니다. 값을 교환하기도 하고요. 또 위치를 교환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들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 또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죠? 성능의 차이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값을 교환한다거나 위치를 교환한다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비교하는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비교 횟수를 얼마만큼 최적으로 줄여서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성능도 빨라지게 되고 또 효율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비교 횟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알고리즘에 따라서 위치 교환 횟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내가 얼마만큼 잘 작성을 했느냐, 이 알고리즘을 내가 최적으로 고려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정렬 알고리즘이 현재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렬 알고리즘을 또 이렇게 봤을 때 그죠?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서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부분이 간단해서 이해하기 쉽지만 성능이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 있고요. 복잡해서 구현하기 어렵지만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정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느냐에서는 그죠. 그 데이터의 이 종류가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은 간단해서 이해하기 쉬운 그죠. 이런 것들로 해주면 좋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거나 이런 경우일 때는 복잡해서 구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성능이 우수한 이런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만 무엇을 한다라든가 딱 답은 없습니다. 그죠?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구현이 어렵다라는 것도 되게 이것도 막연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능이 우수하다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그를 개발하는 그 과정을 어렵게 이래 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어떤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이렇게 이 데이터와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의 관계성을 많이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렬의 종류가 선택 정렬, 버블 정렬, 또 삽입 정렬, 합병 정렬, 퀵 정렬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쉽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해 나가는 어떤 이 초보자로서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거가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이어서 우리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또 비교해 보고 또 정렬이라는 것에 대한 또 개념도 한번 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정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나열된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가장 앞의 데이터와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들이 리스트에 담겨져 있을 때에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최소값 찾는 문제와 같이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그림으로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가장 작은 값을,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가장 하나의 어떤 공간을 하나 또 변수를 하나 두어서 여기에 이 리스트에 있는 값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값을 이 자리에 담아 놓습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 값 혹은 위치를 작은 값으로 두고 그래서 이 값과 그 나머지 값들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 순회하고 나게 되면은 이 자리에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을 첫 번째 위치로 교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았다면 리스트의 첫 번째 위치로 저장하게 되고 그 위치 값과 리스트 값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요 값을 이제 5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값하고 그 나머지 값 5와 1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1이 작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1이 요 자리로 오고
1이 이제 요 자리에 담겨집니다. 자, 그러면 또 1하고 그 다음에 3하고 비교합니다. 그럼 1이 작으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다시 1하고 7하고 비교, 또 1하고 2하고 비교, 또 1하고 9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1이 제일 작은 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1하고 5하고, 그죠? 첫 번째 있는 값하고 자, 선택 정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나열된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 가장 앞의 데이터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최소값을 찾는 문제와 동일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은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을 가장 작은 값으로 두고 이 첫 번째 값과 비교해서 그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서 제일 앞쪽에 배치하고 나면 그 뒤로 이제 그 다음 번부터 또 다시 위치를 옮겨서 또 두 번째 값을 남아있는 그 리스트에 남아있는 데이터들과 또 비교해서 또 가장 작은 값을 또 찾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작은 값이 또 구해졌습니다. 그럼 또 그 남아있는 데이터에서 또 첫 번째 것을 가장 작은 값으로 두고 또 그 뒤에 남아있는 데이터들과 또 비교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작은 값을 찾았다면 리스트의 첫 번째 위치로 저장하고 또 그 위치 값과 리스트 값을 이제 교환하는 거죠. 위치로 저장한다라는 것이 두 개의 값을 교환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선택 정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첩 반복문이 해당이 되는 거죠. 안쪽 반복문은 그 리스트의 그 길이만큼 반복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전체 한 번을 다 순회하고 나면은 제일 앞에 거가 정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두 번째에서부터 그 다음 번부터 또 그 나머지 데이터를 반복해서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바깥 반복문이 바깥 반복문에 해당되는 것이 반복문이 1회 순회할 때마다 안쪽 반복문의 범위는 이제 한 번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개수가 이제 하나씩 이제 정렬이 되어 나가는 것이니까. 그죠? 그림으로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가장 작은 값을 이제 변수를 하나 이렇게 지정해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제일 그 리스트에 있는 값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그죠? 우리는 데이터가 5, 1, 3, 7, 2, 9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제일 마지막 1, 2, 3, 5, 7, 9 이렇게 정렬을 그죠? 완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값을 가장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 변수 자리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 값과 이제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첫 번째가 이제 작은 값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비교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값과 그 다음 순서에 있는 값을 비교합니다. 그럼 1이 작습니다. 그죠? 그럼 1하고 1을 요 자리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1하고 3하고 또 비교합니다. 1이 작은 값 맞으니까 그대로 둡니다. 그럼 다시 1하고 7하고 또 비교합니다. 또 1하고 2하고 비교합니다. 또 1하고 9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요 리스트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요 1과 5하고를 교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 첫 번째만 이제 작은 값 들어왔는 거지 그 뒤에 거는 원래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두 번째에 다시 이 5를 다시 이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5와 또 여기 있는 요 값과 그 다음 값을 비교합니다. 5하고 3하고 비교하니까 3이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3으로 넣어 놓습니다. 다음에 3하고 또 7하고 비교합니다. 또 3하고 2하고 비교합니다. 2가 작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하고 9하고 비교하니까 2가 작으니까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값하고 2를 또 교환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또 이 값을 또 가지고 또 비교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요 값에서 또 첫 번째 값, 이 3을 이 최소값 자리에 넣어 놓습니다. 그럼 이 값하고 또 그 다음 값 이렇게 비교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에 해당이 되는 요 부분이 안쪽 반복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 이제 또 비교하러 갑니다. 그죠? 그게 바깥 반복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렬을 완료하는 것이 바로 선택 정렬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작은 값을 찾아 선택해서 그 값과 이제 이 작은 값이 들어가는 위치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정렬이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는 선택 정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반복하는 횟수가 꽤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최소값 찾았는 것에서 하나 하고 또 그 다음 해서 전체가 매번 반복해서 수행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일 때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어떤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드로 작성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코드로 작성한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렬할 그 데이터를 우리는 이 난수로 발생시켜 가지고 이제 난수로 발생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해옵니다. 그리고 6개의 1에서 46 사이에 우리가 로또 번호라고 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로또 번호라고, 우리 로또 번호 6개 이제 발생시켜 주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우리가 재미있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에서 46까지, 그래서 이런 여기에 그죠? 포함이 되고 46은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면 이제 1에서 45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난수 6개 해서 이렇게 이제 랜덤 함수로서 샘플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가 레인지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1에서 46. 그러면은 4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6개 이제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개에서 이 리스트 A로 저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렬하기 전에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난수가 발생이 된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이제 정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반복문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중 반복문, 그죠?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중 반복문이 while문, for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while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또 코딩에서는 for문으로 또 한번 작성해 보는 거,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또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입니다, 그죠? 이제 바깥쪽이 그 리스트에서의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이 찾아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이 이제 이 작은 값에 저장이 된 거와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처음 반복하는 부분이어서 i를 0으로 두고 5보다 작을 동안 그죠?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비교가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죠? 이 개수보다 작은 동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이 i를 이 가장 작은 값에 뒀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를 최소값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값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값 비교하기 위해서 더하기 1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값과 두 번째 값을 이제 비교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변수로서는 J를 뒀고요. 6보다 작을 동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거 우리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35를 최소값, 그죠? 여기 이제 우리는 위치를 옮겼습니다. 0번째 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0이고 1, 2, 3, 4, 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0번째 위치로
두고 그 다음에 요 위치와 그 다음 위치 또 그 다음 위치 그 다음 위치 이렇게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은 1이 있는 위치가 이제 여기 1이 가장 작으니까 1에 있는 위치가 여기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 순회하고 나면 이제 요 1의 위치에 있는 요 값하고 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35하고 이제 바꾸는 거죠. 요 두 개를 교환해 줍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35가 되고 이제 요 자리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아 있는 거 이때 이제 여기 위치 찾아서 한번 해주는 거가 이 안쪽 폼은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안쪽 그죠? 직접 비교해 주는 부분 그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 요 안쪽 요게가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찾았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요걸 다 순회하고 나면 민 인덱스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값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자리 교환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나머지 남아있는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가기 위해서, 이 다음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빠지고 그 다음,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그 다음 방을, i 값으로 두고 이제 또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계속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 바깥쪽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렬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된 결과 A를 출력시켜 주면은 이렇게 이제 정렬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while문을 사용한 이제 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프로그램 안에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조금 또 방향을 또 다르게 해서 한번 그죠? 선택 정렬을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or 반복문을 사용을 했고요. 정렬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함수로 정의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되어졌습니다. 정렬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함수 이름을 selection sort라고 이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수 발생시켰는 거, 그죠? 여기 정렬 전 부분 그죠? 요거가 되고요. 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맹 모듈 사용하는 거 동일하고요. 정렬하기 전에 거를 출력시켜주는 부분. 여기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 그죠? 요거를 이제 요쪽으로 전달합니다. list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for 반복문을 통해서 이 정렬이 이루어지는 바깥쪽 포문, 안쪽 포문. 그죠? 요 안쪽 폼은 요게가 이제 그러니까 비교해 주는 부분이고요. 다 돌고 나면은 이제 이 민 인덱스 자리가 가장 작은 값이 있겠죠. 그죠? 가장 작은 값을 교환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환할 때 또 요런 방식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정렬이 다 된 데이터가 여기 LST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LST를 이제 일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렬된 결과를 출력시켜 줍니다. 포문과 이 함수를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정렬을 위해서 자리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 둬야 될 점이 그죠?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할 때 잘못된 예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또 엄청난 또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때 이제 x는 3, y는 1이라는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두 개의 값을 교환해야 되겠다 해서 난 y 값을 x로, x 값을 y로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요. 항상 변수 자리는 새로운 값이 들어오게 되면 덮어 쓰게 되죠. 그래서 y 값이 x로 가게 되면 x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x가 3이 가지고 있는 값을 y에 더가게 되면 y도 3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해 주게 되면은 야는 x, y 동일하게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바로 교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 값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시 변수 잠깐 옮겨 놓을 그죠? 데이터 값을 옮겨 놓을 그런 어떤 임시 저장소를 이제 두고
임시 저장소를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에서 템프라는 것을 줬습니다. 이렇게 값이 x3, y1이 주어졌을 때에 x 값을 임시 저장소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따로 템프라는 공간을 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y 값을 x에 둡니다. 그리고는 y 자리에서는 템프에 있는 이 값을 이제 y 값으로 두는 거죠. 우리가 그릇을 한번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릇이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 x라는 그릇이 있고 y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3이 잡혀져 있고 1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맞교환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 공간 템프라는 것을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을 여기 요 자리로 이제 둡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자리는 여기 옮겨가져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값 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y 값을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이 없어져 1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요 자리에서는 이 템포에 있는 요 값을 여기로 옮겨 놓는 거죠. 1이 없어지고 3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환이 이루어진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교환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 주의해 두시고요. 그런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또 편리한 방식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의 값을 할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쪽에 변수 두 개 이렇게 지정해주고 각각 값을 줍니다. 그러면 3이 x로 1이 y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값을 할당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그죠? 이번에는 yx를 지정해줍니다. 그럼 y 값이 x에. 그럼 여기 y는 1이고 x는 3이니까, 그죠? 그럼 x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3을 y로 넣어주게 되면은 y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교환이 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방식,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앞쪽에서 사용할 때 여기에서는 포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이제 두 개의 값을 할당한 요 방식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서는 템프 임시 값을 주는 이런 방식을 또 택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이 각각의 차이점들, 그죠? 어떤 것이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더 편한가, 그죠? 파이썬에서는 또 이런 방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랭귀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방식을 제공하지 않고 앞쪽에 있는 이런 방식을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파이썬은 또 이렇게 한꺼번에 값을 할당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어서 우리가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블 정렬이라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값이 5431이라는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정렬해주는 이 방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버블 정렬은 이웃하는 두 원소 간끼리 서로 비교해서 정렬해주는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값 이렇게 비교한다 해서 마치 거품이 보글보글 나는 것처럼 된다 해서 버블 정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으로서 한번 비교 보면은, 그죠? 리스트에 값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5와 4와 비교를 합니다. 작으면은 4와 5가 교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5와 3하고 비교합니다. 작으면 또 자리 교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5하고 2하고 또 비교합니다. 자리 교환이 됩니다. 5하고 1하고 교환이 됩니다. 그러면 5가 크니까 또 자리가 교환됩니다. 그래서 한번 쫙 순회하고 나면 가장 큰 값이 이 버블 정렬에서는 뒤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 정렬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앞쪽에 왔었잖아요. 그죠? 작은 값 돌아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가장 이제 큰 값이 제일 뒤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순회하고 나면 제일 큰 값이 제일 뒤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하나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자리는 아직 정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또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또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는, 그죠? 한번 순회하면서 한 개 값이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부분에서가 하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복 횟수를 줄여줄 수 있는 또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하게 되면은 원소수 빼기 1만큼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4가 제일 들어가고 다시 남아있는 것에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선택 정렬에서는 이제 제일 앞에가 정렬됐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뒤에 거를 또 비교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죠? 여기서는 이제 뒤에 거를 빼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어쨌든
반복하는 그 과정은 이제 이중 반복문이 된다라는 거죠. 전체 반복 횟수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제 서로 두 개를 비교하는 두 개 비교가 되는 요 부분을 또 우리가 코드로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번이 정렬이 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데서 또 정렬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순회할 때마다 한 개씩 이제 비교가 되는 대상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 정리를 완료하기 앞에 그린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여기 했을 때에 이제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야가 빠지게 되고 또 이게 빠지게 되고 반복 횟수만큼 빠지게 되는 거죠. 처음 한 번 반복했을 때 하나 빠지게 되고 두 번 반복했을 때 두 개가 빠지게 되고 세 번 반복했을 때 세 개가 빠지게 되고 네 번 반복했을 때 네 개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을 또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을 표현할 때 우리가 개선된 버블 정렬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전 반복에서 정렬이 완료된 원소는 다음번 비교에서는 제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략 전체 비교 횟수의 반에 해당이 되는 거, 불필요한 비교를 제거할 수 있는 거, 실행 속도를 또 개선할 수 있는 또 이런 이 개선된 부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정렬이 이미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거 갈 때는 반복 횟수를 이제 제외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보게 되면은, 코드를 사용할 때, 그죠? 불필요한 그 비교를 제거하기 위한 그 반복 횟수와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죠? 여기에서 리피트는 우리가 반복 횟수라고, 그죠? 프론 코드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그죠? 이때 요거는 우리가 반복 횟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반복 횟수. 그 다음에 i는 이제 원소 위치, 그죠?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반복 횟수의 처음에 첫 번째일 때, 그죠? 첫 번째와, 0번째와 1번째, 1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비교해 나간다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는 다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다음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다음 두 번째일 때는 이제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그 다음에 또 1번째, 2번째, 2번째, 3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 3이 됐을 때는 또 하나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네 번째일 때는 또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순회할 때마다 이제 이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요런 부분들. 그래서 안쪽 포문을 사용할 때는 이 바깥쪽 포문에 이런 어떤 제어 변수들을 이제 우리가 적용시켜 주면은 프롬 코딩하는 과정이 이제 훨씬 더 간결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그죠. 버블 정리 역시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함수 이름을 버블 소시라는 이름으로 줬고요. 그죠? 그리고 반복하는 그 횟수를 우리가 이제 해주기 위해서 글자 개수를, 그죠? 리스트의 개수를 이제 n 줬습니다. 이 n이 반복하는 횟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반복하는 요 부분도, 그죠?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인가 뭐 이런 것들, 그죠? 모를 때는 우리가 이 len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헤아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n까지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반복 횟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리고 안쪽은 바로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한번 반복문이 다 수행이 되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죠? 안쪽 포문에서는 이제 요 마이너스 i, 그죠? 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복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i만큼 반복 횟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원소를 0부터 n 빼기 i 빼기 1까지. 그죠? 이렇게 두 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값이 앞쪽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값을 교환해 주는 거, 한 번에 이제 교환해 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버블 정렬 해당됩니다. 요거는 원소 값을 이미 이제 여기 미리 줬고요. 그죠? 그래서 정렬 전 출력했고, 소트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정렬된 값이 요게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렬을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죠, 버블 정렬을 더 개선해주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정렬이 완료된 상태라면은 정렬을 끝내기.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5, 1, 2, 3, 4 이렇게 데이터가 혹시나 주어진 데이터가 있다 이러면은 그죠, 한번 딱, 그래서 두 개 비교하면서 이제 5가 한번 순회하면서 1, 2, 3, 4, 5가 제일 뒤에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회했을 때는 이 두 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이제 정렬이 그죠, 다 됐어요. 그죠? 다 됐잖아. 그죠? 자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리 교환하는 것을 보고 정렬이 안 됐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쭉 가면서 자리 교환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정렬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원소 간에 교환 발생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해서 발생이 되었었다 그러면 아직 정렬이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교환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정렬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렬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이 버블 정렬을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자리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자리 교환이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변수를 하나 두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를 우리는 플래그 변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리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앞쪽 요 코드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자리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죠. 여기 반복문이 비교가 된 요 부분을 들어오기 전에 요 위치에서 플래그 변수를 하나 두고 그죠. 그리고 이제 플래그 변수에서 뭐 0을 두든지 1을 두든지 이미 값을 하나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리 교환 일어나고 나면은 여기서 플래그 변수 값을 바꿔 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쪽 포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플래그 변수가 교환이 있나 없나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플래그 변수가 값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자리 교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렬이 완료된 거죠. 그러면은 반복문을 벗어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버블 정렬을 이제 더 개선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버블 정렬을 더 개선한 방식,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는 부분 구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플래그 변수 이름을 소합이라고 두었습니다. 소합이란 이름은 우리가 일반 변수기 때문에 꼭 소합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이름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환 발생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이 n이다 그러면은 교환된 적이 없다. y가 됐다 그러면은 교환이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문이 시작되기 전에 안쪽 포문 되겠죠, 그죠? 안쪽 포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수합을 n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n 값을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 포문에서 값을 이래 비교해 나가다가 이제 큰 값이 나왔다 그러면 자리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자리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 대목에서 이 수합을 y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 포문을 다 이제 수행을 마쳤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또 이제 다시 또 반복문을 수행할 거냐 말 거냐를 수합문을 가지고 또 판단합니다. 그때에 수합문이 여전히 n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교환한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교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렬이 이미 다 됐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정렬이 자리가 교환됐다는 것은 정렬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렬이 자리 교환이 없다라는 것은 정렬이 다 됐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벗어나고 정렬을 완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래그 변수를 이용해서 버블 정렬을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변수를 두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우리 개선된 버블 정렬이 있으니까 그죠? 요거랑 그리고 방금 설명한 플래그 변수의 사용법 요 두 가지를 혼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스스로 어떤 완성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들에 맡기고 이제 우리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